중화사상을 만천하에 떨치고 싶었던 영락제. 영락제. 그는 명의 세 번째 황제이자 명나라판 수양대군이었다. 황제에 등극하기 위해 친조카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며 직접 황위를 찬탈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는 명나라의 유일무이한 명군으로 불릴 만한 치적을 남긴 군주였다. 중간에 홍치제가 쇠락한 명나라의 부흥을 꾀하기는 했지만 업적에 있어서 영락제에 비교될 만한 명나라의 군주가 전혀 없다. 고로 명나라의 역사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1. 주원장이 건국하고 2. 영락제가 크게 나라를 세우지만 3. 이후 200년 동안 황제들이 줄기차게 말아먹는다. 로 간단 정리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영락제는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1. 대외 정복사업. 영락제는 송나라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변방 오랑캐들을 사전에 모두 뿌리 뽑아두고자 했다. 그리고 한 당 왕조를 모델로 하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파워를 다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변방 이민족에 대한 정복전쟁에 심혈을 기울였으니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만주 북쪽의 흑룡강에서 남쪽 월남까지 남북으로 무려 4,000km 길이에 달하는 영토를 확보한다. 이건 거의 칠레 남북 길이와 맞먹는 정도임. 뜨아? 때문에 만약 이성계와 정도전이 유동정벌에 성공했다 해도 나중에 영락제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고 어쩌면 한반도까지 모두 털렸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음. 유지가 안 된 거지. 아, 그럼 그때 요동정벌을 안 한 게 결과적으로 잘한 것인가? 조선 개국 후에 정도전이 3차 요동정벌 계획을 구상하고 17일 만에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에게 살해당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게 조선에는 다행인 일이었을지도. 2. 정화의 탐험, 조공세계의 확대. 영락제의 중화주의 패권 욕심은 여러 나라들과 조공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주변 조공국들로부터 공물을 받고 자신이 조공국들에게 후한 금품을 하사하는 식으로 예전에 행했던 조공무역을 다시금 부활시키고자 했다. 때문에 조공무역에 대외무역 독점권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 사적인 무역거래는 모두 금지시켜버린다. 그리고 주변국들로 사신을 파견해 조공국들이 앞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사실 조공무역은 대부분 조공을 바치는 쪽에 훨씬 유리했어. 왜? 황제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약을 제후국들에게 나눠줘야 했거든. 아, 그래서 조공무역을 항상 더 해달라고 졸랐구나. 하지만 대신 중국은 조공국들에게 충성을 확인받을 수 있었고 이는 곧 정권의 안정과 평화를 의미했다. 또 중국 황제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는다는 걸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까지 사신을 파견했던 것이다. 그중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건은 영락제가 가장 신임하던 환관 정화가 이끌었던 1405년에서 33년까지의 대외 원정이었다. 탐험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선단의 위용은 62척의 대형 선박, 225척의 소형 선박에 선원의 수는 무려 27,000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선박은 길이만 무려 130m나 됐다 한다. 잠실 야구장이 꽉 차야 27,000인데 그 인원이 모두 바다를 건넜다니 대단한데? 맞아, 규모도 엄청났지만 항해도 엄청났어. 무려 인도 페르시아를 거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다다랐거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갔다 왔다는 증거는 있어? 그럼 기린 그린 그림도 있고 케냐에서는 최근 명나라 시대 화폐까지 발견이 됐다 해. 다만 16세기 유럽인들의 탐험은 항해의 동기가 다분히 경제적 이득에 있었지만 15세기 명나라의 탐험 목적은 멀리 떨어진 나라들까지 명나라의 조공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황실의 과시 용도에만 있었다. 사실 이런 항해는 국가 재정만 축내는 빚 좋은 개살구였어. 그래서 결국 국가의 재정은 악화되고 곧 대양 탐험은 중단되고 말지. 3. 수도 천도, 황권 강화를 위한 꼼수. 주원장은 후손들에게 자신이 제정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지만 영락제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영락제는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긴다. 영락제가 건설한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다. 사실 한족 왕조가 수도를 북경으로 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중국 역사에서 북경을 수도로 했던 경우는 춘추전국 시대 연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 금, 원, 청 모두 북방 이민족 국가였다. 이민족들이 매번 북경에 수도를 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북경은 연평균 강수량이 500mm 정도로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접경지였지. 그래서 수도를 한족이 사는 농경문화 동네 한가운데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건설했던 곳이 연경, 대도라고도 불렸던 북경이었어. 그런데 왜 영락제는 한족이면서 수도를 북경에 둔 것임? 사실 영락제는 권력을 찬탈하기 전에는 연왕이었지. 북경 일대를 다스리던 제후였어. 명나라 최북방의 방어를 맡고 있었지. 때문에 북경이 자신의 세력 기반이었던 것이야. 아, 그래서 북경으로 천도한 것이군. 일종의 황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었지.